조건부 서식이 일단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표시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었죠? 0번에서는 일단은 범위를 먼저 잡고 머리는 잡지 않는다. 이제 조건부 서식 눌렀을 때 이제 새 규칙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새 규칙을 눌렀죠. 새 규칙을 눌렀고 그 중에서도 뭐 눌렀어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 세 번째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지정을 눌렀고요. 그럼 네 번째는 얘를 누른 순간 이제 식을 쓰라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뭐요? 시작은 는. 는을 쓰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는을 쓰면서 시작. 이제 범위 잡은 부정에서 누굴 눌러야 돼요? 가장 위. 가장 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D. 예를 들어서 $D.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나오죠. F4를 몇 번이요? 2번 눌러서 $D5.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내용들을 다 바꿨다 치고 그 다음은 이제 6번에서는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채우기 혹은 글꼴 이런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서식 쓰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자료만 바꿀 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4에서 F14 영역에서 채용 코드가 P. 그 다음에 이제 또는이 들어갔죠? 그럼 무슨 조건이요? 오어 조건. 오어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또는 S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배경색을 녹색으로 만들어라. 지금 채용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 코드에서 이 알파벳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굴 잡아야 돼요? P 또는 S를 잡아야 되죠. 자, 왼쪽에서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왼쪽에서 하나. P, 그 다음에 S. 그럼 왼쪽에서 하나 가져오는 게 뭐였어요? left. 그쵸? lef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오어랑 left 함수 두 가지를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어 같은 거는 항상 맨 앞에서 여러 개를 감싸 안아야 돼요. 왜냐면 조건 하나, 조건 둘, 조건 셋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and나 or 같은 거는 앞쪽에서 전체를 감싸 안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범위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에 들어왔고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시작은 항상 는을 썼고요. 그 함수 뭐부터 쓴다고요? 오어. 그래서 오어를 써주시고 함수를 써주시면 저희는 가로를 여셔야겠죠. 가로를 열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 P 하나를 꺼내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left를 쓰는 거죠. left. 또 가로를 열었고 함수 썼으니까 가로 열었고 그 다음에 채용 코드의 첫 자리죠. 채용 코드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C에 4 둘 다 달러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바꾸는 거는 F4 두 번 누르시면 되고요. 콤마.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한 개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 개를 가져올 겁니다. 레프트 함수를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를 닫으셔야겠죠? 가로를 닫았습니다. 끝인가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망한 거예요. 왜요? 그냥 한 개를 꺼낸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한 개를 그냥 꺼낸 것 뿐입니다. 그게 P라면. 그래서 는 P. P는 문자죠? 큰 따옴표 꼭 해주셔야죠. 그래서 는 하나를 뽑아봤더니 그게 P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콤마를 찍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요. 레프트부터 쭉 복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게 S. S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5어의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한다면 어떻게 해요? 녹색으로 채워달라 했습니다. 배경색을. 서식에 와서 채우기 색을 녹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다 완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식도 한번 써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은 필수예요. 요번에는 고급 필터. 어저께
고급 필터도 하나 일부러 안 했어요. 고급 필터. 사용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죠. 고급 필터는 범위를 먼저 잡고 가시면 좋아요. 제일 먼저 범위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필요한 것만 먼저 꺼내야겠죠.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에서 부서가 경리부거나 급여가 400 이상인 데이터 고급 필터로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 조건을 먼저 쓰기. AND 조건이면 옆에다가 한 줄로 쓰고, OR 조건이면 한 칸 아래에 썼죠? 한 칸 아래에다가 쓰기. 먼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어디에 써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범위를 잡을 겁니다.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잡는다. 세 번째는 고급 필터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고급 필터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클릭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목록 범위는 잡혀져 있어요. 왜냐면 방금 2번에서 범위를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잡혀 있습니다. 범위를 안 잡고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서 잡으시면 돼요. 4번에서는 조건 범위 누르시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식 쓴 위치, 식을 만든 곳을 드래그. 우리가 1번에서 식 만든 곳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싶은데 복사 위치 눌러져요?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마지막에 이제 복사 위치 클릭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본 스타일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만들 수 있어요. AND 조건, OR 조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찾겠다 하시면요. 여기에서 뭐 장소, 채용 코드, 인소일자만 막 찾겠다 하시면요. 직접 써야죠. 만약 장소, 채용 코드, 학년, 반만 보고 싶다면 복사 위치에다가 직접 써준 뒤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죠. A18번 자리 여기다 쓰라 했죠. 근데 우리가 직접 타이핑 써요? 위험하죠. 복사해서 넣으시면 좋죠. 자, 첫 번째는 부서가 경리부라 했으니까 부서 복사해서 A18번 자리에 넣고요. 경리부 복사해서 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거는 급여가 400만 원 이상, 그래서 급여 일단은 넣고요. AND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OR 조건 되겠습니다. 경리부 이거나 OR 조건 가시면 되죠. 그럼 한 칸 아래다가 쓰시면 되죠. 그럼 400만 원 이상이니까 어떻게 표시해요? 크거나 같다 400만 원. 그래서 크거나 같다 400만 원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쉼표 안 씁니다. 그냥 공만 쓰시면 돼요. 4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범위를 먼저 잡아줬고 데이터에서 고급을 눌러줬습니다. 조건 범위는 방금 전에 부서, 급여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복사 위치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장소에 복사 한번 눌렀죠.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어디에 넣어달라 했어요? A23. A23에 넣어주시면 되죠.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됐죠. 할만하신가요? 그럼 이제 할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고급 필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지금은 부서, 경리부, 급여 400만 원 썼잖아요. 이 안에다가도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함수를 우리가 만다 쳐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 지금 사원명, 성별, 부서, 직위, 입사연도, 급여 이 이름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아예 바꾸셔야 돼요. 보통 조건이라고 많이 씁니다. 조건에 직접 식을 넣는 거는 1급에서는 매번 내지만 2급은 거의 안 내요. 2급은 고급 필터보다는 뭘 잘 낸다 했어요? 조건부 서식을 더 잘 낸다 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는 갈게요. 상공 포장이사 예약 현황표에서 이사량 톤이 6톤 이상이고 이사비용이 이사비용 평균 이상, 여기에서 이사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비용들 그거의 평균 이상이냐 아니냐 물어본 거죠. 지금 이사비용의 평균이 얼마예요? 드래그하면 알 수 있어요. 드래그 이렇게 쭉 잡아주시면 엑셀은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개수, 합계.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약 166만 9,231원이에요. 그거보다 크냐? 그거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 비용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이사량 톤. 그거를 19번 자리에 넣어달라 했고요. 6톤 이상. 그럼 어떻게 써요? 크거나 같다 6. 두 번째 쓸 때는 이사 비용 쓰라고요? 아니요. 이 똑같은 이름 쓰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다르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지금은 평균 이상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평균 정도로만 써줄게요. 평균. 없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없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ND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 쓸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잘 생각하면 평균 이상이에요. 내가 평균 이상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함수식 만들 거니까 뭘 먼저 써요? 는. 일단 는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H4라고 썼어요. 찍었어요. H4. 내가 지금 김나경이 평균 이상 돼야 되죠? 말 그대로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평균이라는 함수. average. AVER 쓰시면 함수가 나왔잖아요. 함수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 써요? 아니죠? 나오면 뭐 눌러요? 탭을 누르시면 그 평균에 들어가는 넘버들 있죠? 거기에는 이제 드래그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주세요. 요 전체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를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구요? 이몽진일 거 아니에요. 한 칸 내려서 이몽진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드래그 잡은 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얘네들도 범위가 내려간다고요. 범위가 내려간다고요. 그럼 저희는 절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시키는 게 뭐였어요? F4. F4 한번 눌러보시면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함수 열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false. 왜요? 당연히 false가 될 수밖에 없죠? 아까 평균이 뭐였어요? 한 160 얼마였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찍은 거는요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크다고 물어봤으니까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false가 나온 거죠.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 똑같아요. 범위를 잡았고 데이터에서 고급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급 들어와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방금 전에 만든 거를 드래그. 그 다른 장소는 어디다가 해달라 했어요? A23. A23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해주시면 나온다고요. 함수를 직접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함수 넣었을 때 주의할 점 딱 이거 하나요. 똑같은 이름 안 돼요. 그냥 만들어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래그 잡은 거는 항상 고정. 왜요? 다 비교해야 되니까. 다 비교를 쭉 해줘야 되니까.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니까 항상 고정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부터 F1 쭉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셀 스타일은 제목 1. 어디 있어요? 셀 스타일? 오른쪽에 있죠? 요 셀 스타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1은 바로 써 있습니다. 제목 1, 2, 3, 4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제목 1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행의 높이는 32. 높이 32 만드셔야 되니까 그 1번을 키우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32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여러 개를 잡아야 될 것 같네요. A4에서 A6 드래그로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A7에서 A9 뭐 눌러요?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 눌러서 갈비살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안심 잡았고요. 그 다음에 A13부터 A15 채끝살
요거까지도 다 잡았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달라 했으니까 한번 클릭 해줬고요. A3부터 F3 A3부터 F3 요 라인은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달라 했어요. 요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로 가운데 누르시면 되겠죠. D4에서 D15 지금 D4에서 D15 이름은 가격 해달라 했으니까 가격 쓰신 다음에 엔터. D4에서 D15 그 다음에 F4에서 F15 요 범위 컨트롤 눌러서 또 잡아줬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응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원을 붙이시오. 그래서 얘를 보시면 11,000원 그러면서 콤마가 있죠. 컨트롤 1번 눌렀습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갔죠. 어떻게 써요? 샵 콤마 샵샵 0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다가 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A3에서 F15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여기에선 모든 테두리를 눌렀을 때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모든 테두리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완성되죠. 그 다음엔 이제는 함수가 나와요. 함수는 개당 8점씩 5개가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잘 나온 함수 몇 개는 얘기했죠? 아직 함수 저희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진행할 거예요. 뭐요? if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d시리즈, dsum, dcount 이런 d시리즈 나오고 얘네 친구 누구요? sumif 그 다음에 countif 그 다음에 좀 더 나오면 s까지 붙은 sumifs, countifs 그런 거 거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lookup, hlookup 이 세 가지는 빠질 수가 없어요. 텍스트 나누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엑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에 칸에 맞게끔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만들었을 때는 뭐 쉼표나 탭으로 뭔가를 구별하는데 엑셀로 넣었을 때는 그냥 글자로 써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엑셀은 셀로 들어가면 편할 거 아니에요. 보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바꿔주는 얘기 되겠습니다. 벌써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보면 구분, 뭐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 다 쉼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번역. 마지막에 있는 번역은 필요 없대요. 이 번역에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뭐 강현준, 최형기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 말한 겁니다. 이거를 셀 하나하나에 넣어준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C4 이런 데는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어요. B4에다가 쓴 겁니다. B4, 뭐 B5 이렇게 한 줄씩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줄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 위치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요. 텍스트 나누기 클릭. 어떤 규칙으로 나눠졌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구분 기호가 있다. 저희는 쉼표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 기호가 있다. 다음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구분 기호가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쉼표로 돼 있죠? 그러면 탭을 없애버리고 이 탭 없애버리고 쉼표로 바꿔주시면 이제 한 칸 한 칸 떨어져요. 다음 버튼 또 누르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는 열 있었죠? 번역은 제외할 건 나왔잖아요. 지금 뭐 구분, 도서명, 출판사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번역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 눌러주시면 열 건너뛰기라고 나올 거예요. 얘는 표시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건너뛸 게 많으면 또 클릭해서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또 열 건너뛰기가 나와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금처럼 다 건너뛰기 누르셔도 됩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마침. 마침만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들이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지금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렸죠? 그거에 맞게끔 늘려야 되잖아요. CDE를 잡으신 다음에 한 번에 더블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범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예, 요것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기호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예, 다음 눌렀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미콜론. 예, 세미콜론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세미콜론 선택해 주시면 되죠. 누르는 순간 벌써 칸이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누구요? 연고지는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연고지 클릭하신 다음에 뭘 눌러요? 열 가져오지 않음. 이거 눌러서 마침. 요거 마침만 누르시면 알아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팀명이 지금 다 안 보이니까 이거를 늘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 이 A열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벌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 외부 데이터 1시트에 넣어달라. 위치 정해줬습니다. A3부터 H8까지 넣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파일은 자격 시험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문서로 된 텍스트를 가져올 생각이에요.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아예 써져 있으신 분은 그 텍스트를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얘는 좀 더 범위가 많은 것 뿐이에요. 클릭해서 액세스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HTML, 텍스트, 다른 자료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엑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클릭.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다 바탕화면에다 저장해놨죠? 그럼 바탕화면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2급 실기 들어왔고요. 2024년 그 다음에 이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 문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 이름은 뭐였어요? 자격 시험 자료였잖아요. 자격 시험 자료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져오기만 누르시면 돼요. 클릭. 그럼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외부 데이터는 뭐로 구별되어 있다 나왔어요? 쉼표. 쉼표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다음 누를게요. 구분기호로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그 종류가 쉼표 되겠죠. 쉼표 클릭. 다음 필요하지 않는 열. 요번에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마침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장소에 가져오냐 물어봤습니다. 어느 장소에요? A3. 그래서 A3을 클릭하시면 끝이에요. 범위 다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A3 클릭하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쭉 들어옵니다. 그림의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 같은 모습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보이고 있고, 그러면 작성 일자부터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복사해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C 한번 눌러보시고요. B에다가 컨트롤 V 한번 눌러봤습니다. 붙여넣기. 어때요? 달라요. 왜냐? 얘는 넓잖아요. 넓죠? 근데 얘는요. 이 칸이 좁으면 좁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붙여넣기가 아니에요. 엑셀에서 붙여넣기는 셀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컨트롤 C 복사했죠? 왼쪽에 보시면 붙여넣기가 있을 겁니다. 이 붙여넣기에 아래 화살표 한번 눌러봐요.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붙여넣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 그림. 네.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붙여넣기에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 똑같은 자리에 복사가 된 거예요. 방금 전에 복사한 위치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응용하자면 이 B 라인에 딱 맞게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딱딱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요. 선에 맞겠다는 얘기예요. Alt 누른 상태로 움직여보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딱딱 끊어지는 느낌 나올 겁니다. 확인되시죠? 그게 이제 딱 선에 맞출 때 쓰는 거예요. 나중에 매크로 만들 때는 저희가 도형을 만든 다음에 그 셀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Alt 눌러서 드래그. 칸에 맞게끔 바꾸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림으로 복사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했어요. 컨트롤 C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림 옆에 쇠사슬 모양 있잖아요. 연결된 그림. 연결된 그림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 갖다 놨어요. 얘는 지금 그림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이니까 조절점이 생겼어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능해요. 그림 파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봐요. 그럼 그림 파일 어떻게 돼요? 같이 바뀌어요. 이런 보완적인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만 그냥 갖다가 놓고 끝내겠습니다. 작성 일자 Alt 눌러서 B2에 갖다 놨고 그 다음에 결제란도 복사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시험은 다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위치 지금 I와 J 그러니까 F라인에 맞추시면 되니까 Alt 눌러서 F라인에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요것도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는 B6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B6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지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울 거예요? 지우실 때 제가 다 위에다가 옮겨놨고 이 아래는 필요 없잖아요. 다 지울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왼쪽에서 12부터 전체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삭제.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델리트로 지우시면 선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채우기는 남아있으니까 지금처럼 삭제해 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질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험에 자주 나온 것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 써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는 다 D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D 시리즈.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Dsum 하나만 쓰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함수를 쓸 거니까 일단 시작은 뭐요? 는, 그 다음에 Dsum이라고 썼어요. Dsum. 탭 한번 눌러주세요. D 시리즈는 처음이 다 똑같아요. 제일 처음이 뭐라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를 다 잡으시면 돼요. 전체 범위요. 그럼 머리도 잡아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는 얘기가 되겠고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는 필드 값을 써달라고 나왔습니다. 이 필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몇 번째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드 값. 예를 들어서 예매량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번째 있어요? 5번째. 범위 잡은 것 중에서 1, 2, 3, 4, 5. 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5. 몇 번째 있는지 직접 숫자로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체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꺼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머리 잡는다 했어요. 머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구분이 A3에서 A10 무용이
예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나왔습니다. 누구 알고 싶다고요? 무용. 그러면 조건 어떻게 써요? 네. 머리 쓰고 구분이 무용. 네. 구분이 무용. 여기다가 구분이 무용 쓰시면 돼요. 약간 쓰는 스타일이 고급 피터 같은 느낌이에요. 구분이 무용. 네. 쓰시면 되겠고요. 뒷섬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는 뒷섬 탭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그래서 이렇게 다 잡으시면 되겠고요.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무용의 뭐예요? 예매량이죠? 예매량. 예매량이 몇 번째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째 있어요? 5번째. 그래서 5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5. 콤마. 그 다음 마지막은 조건은 만들었잖아요. 구분이 무용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방금 쓴 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구분이 무용인 것만 다 더해져서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용 여기 있고 또 무용 컨트롤에서 클릭했고 그 다음에 구분이 무용 클릭했고 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합계가 나오잖아요. 4751이죠?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 쓰는 게 데이터베이스. 나머지 쓰는 거 다 똑같아요. 일단 사용 방법 dsum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뭐라고요? 전체 범위.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숫자. 몇 번째인지 숫자. 전체 범위 중에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몇 번째인지 숫자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조건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D 시리즈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 다 똑같다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있는지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D 시리즈는 항상 조건을 쓰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를 항상 쓰게끔 나옵니다. 만약에 조건이 2개예요. AND 조건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공연료가 10,000원 이상. AND. 아니면 구분이 무용이거나 공연료가 10,000원 이상 하면 여기다가 공연료 쓰고 한 칸 아래다가 쓰면 되겠죠. 약간 고급 피터. 고급 피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 average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자리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는을 썼고 D average D average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요? 탭. 탭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네요. 어떻게 해요? 전체 범위 잡으시면 되겠고요. 콤마. 그 다음에 필드 값 5. 아까랑 똑같다 했으니까. 그래서 5를 쓰시면 되겠고요. 콤마. 마지막 조건은 구분이 무용이다. 그래서 구분이 무용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구분이 무용인 평균. 그래서 이것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옵니다. 사용 방법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에 맞는 것만 검색이 되는 기능이 되겠어요. D average. 요것도 쓰는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아요. D 시리즈는. 자, 문제는 다 구분이 무용인 것에 대한 평균 아니면 합계 구해봤어요. 그럼 얘랑 친구 누구였어요? SUMIF. SUMIF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야 돼요. 근데 사용 방법이 달라서 둘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SUMIF. 뜻이 뭐예요? 더할 건데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하겠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항상 똑같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사용 방법은 근데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SUMIF로 한번 바꿔보세요. 는 SUMIF. 예, SUMIF 쓰셨으면 뭐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렌즈라 나왔어요. 렌즈. 이 렌즈는 이제 범위를 말한 겁니다. 예,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많이 봤던 거죠? 조건. 그 조건을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더할 범위를 드래그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범위부터 잡아볼게요. 우선은 구분이 무용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쭉 잡아요. 여기를 쭉 잡았습니다. 범위를 잡았어요. 콤마. 그 중에서 누구만 찾고 싶은 거예요? 무효.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드래그 했죠? SUMIF는 이 조건을 직접 타이핑해요. 직접 타이핑. 그러니까 무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차이점이 이거예요. 차이점이. 얘는 그 조건을 직접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음 넘어가야 되고 콤마. 마지막은 뭐예요? 더할 범위잖아요. 더할 범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매량이잖아요. 예매량을 드래그 해주시면,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네,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둘은 어떤 거를 쓰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 아래다가 D 시리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DSUM.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분이 무효. 이런 식으로 결과가 같다는 거를 볼 수 있죠. 사용 방법, SUMIF의 사용 방법 처음에 뭐요? 범위. 범위 잡기. 근데 전체 범위가 아니죠. 범위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싶은 것을 직접 쓰기. 그래서 무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용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어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까지도 같이 넣어준 거죠. 큰 따옴표도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더할 범위 잡기. 더할 범위도 SUM 렌즈 더할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더할 범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딱 봐도 조건 자리가 있으니까 DC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르가 드라마. 저는 드라마 장르만 이제 찾았고요. 그거에 대한 뭘 구해달라고요? 영화의 예매 수량의 평균. 평균을 알고 싶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수를 DSUM, DAverage, DMAX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알맞은 거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맞은 거 하나만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을 먼저 써줘야겠죠. 장르가 드라마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이니까 average, D-average 쓰시면 되겠습니다. 는 D-average. 다 쓸 필요 없다 했죠? 뭐 누른다고요? 탭 누르면 알아서 다 써주면서 가로까지 열립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D 시리즈는 무조건 어떻게 잡는다고요? 전체. 항상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콤마.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예매 수량이잖아요. 예매 수량이 이제 몇 번째인지 보시면 돼요. 범위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인지. 1, 2, 3, 4. 네 번째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있다. 4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콤마. 마지막의 조건은 직접 드래그. 여기서 직접 드래그. 만약에 그 SUMIF 이런 쪽은 타이핑.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르가 드라마.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면 엔터 누르시면 나오겠죠. 시험 문제가 지금 평균 구하라 했잖아요. 에버리지 함수를 안 주고 구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요? 학창 시절에
이제 평균 내는 거 생각해요. 그럼 과목을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개수. 하면 되겠죠. 더하는 거는 sum. 그 다음에 개수는 count. 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그거 외에는 공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뜻은 질문이 3개니까 if를 몇 번 써야 돼요? 2번. 2번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if랑 라지를 쓰라 나왔습니다. 자, 라지. 아직까지 본 적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는 라지를 쓰면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array. 첫 번째는 array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렌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쭉 잡았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라지니까 큰 거잖아요. 1 쓰면 제일 큰 게 나오고 2 쓰면 두 번째로 큰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K에다가는 그냥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제가 2를 썼죠?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6,800 정도가 보이네요. 이렇게 결론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라지 쓰는 방법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지 몇 번째로 큰지 숫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반대는 뭐였어요? 스몰. 스몰. 스몰 똑같겠죠? 요거 스몰. 똑같이 범위를 잡을게요. 요번에는 이제 몇 번째로 작은지. 방금 전에 요것만 이제 스몰로 바꿔주시면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2라고 썼으니까. 그럼 제일 작은 거는 2890이고 그 다음은 3100. 그래서 3100이 나왔습니다. 라지와 스몰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숫자 써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 일단 if를 먼저 써야겠죠? if는 웬만해서 항상 맨 앞이에요. 그 다음에 and오어는요? 그 if 다음에 감싸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함수를 보자마자 순서가 보이면 시험치라 했습니다. if를 맨 앞에 썼고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 최우수 넣으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라지. 라지를 쓰면 되겠죠. 자, 범위를 잡을 겁니다. 범위를 잡아주겠죠. 끝인가요? 절대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이 범위 잡으면 이 중에서 1등을 볼 건데 제가 이 아래를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는 항상 뭘 시켜야 돼요? 고정. 고정. 그래서 F4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F4 눌러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 중에서 1등이니까 콤마 1을 쓰면 되겠죠. 콤마 1. 그래서 1등을 말해줬고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끝났으니까 여기에다가 쓸 거는 최우수 부서. 그래서 최우수 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f가 다시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if는 어디요? 거짓 자리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거짓 자리에 if를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복사할게요. 복사. 쭉 복사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요번에는 1등이 아니잖아요. 2등.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부서라고 가시면 되겠죠. 우수부서 가시면 되겠고요. 콤마. 그거 외에는 공백이니까 저희 어떻게 써요? 큰 따옴표 2개. 큰 따옴표 2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자, 가로 색깔을 봐달라 했어요. 하나 닫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가로는 뭐요? 까만색이 돼야 돼요. 까만색. 다시 한번 닫으시면 까만색이죠. 왜냐면 if를 열었잖아요. 이 연 거 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번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마지막에는 까만색 가로가 닫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쳐주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쭉
드래그만 해주시면, 자, 어디서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힌트 1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1등을 꺼냈어요. 그게 내 자신이냐 찍어야죠. 지금 이 범위 중에 1등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냐. 내 자신이 맞으면 최우수 부서가 되어야겠죠. 요거를 앉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과 비교해서 네. 내가 그 점수랑 똑같다면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이렇게 같다 내 자신, 네. 같다 내 자신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주시면 나오겠죠. 그게 내 자신인지 확인시켜 드리면 되겠습니다. 결론 잘 안 보이죠? 네. 메모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 2번. 너무 기니까 엔터 한 번만 칠게요. 라지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하나 꺼낸 건 좋아요. 네, 좋은데 뭐 어쩌라고요. 네, 그게 내 자신. 첫 번째 라인이니까 그 내 자신이 I상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네, 맞으면 최우수 부서가 나오겠고, 네, 꺼내서 두 번째를 꺼냈습니다. 2등을 꺼냈어요. 그게 내 자신이 맞는 건지 본 거죠. 네, 아니면 이제 공백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제가 아까 전에 안 넣었어요. D썸의 또 다른 방식.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장르가 드라마였죠. D썸이었습니다. D썸 어떻게 쓴다고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잡았죠. 콤마. 그 다음 필드 값이 뭐였어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4를 썼죠? 근데 꼭 4를 안 써도 돼요. 머리를 찍어도 돼요. 네. 꼭 4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코딩 같은 걸 할 때 4라고 쓰면 아예 딱 고정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장르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상형도 알고 싶고 여러 개 알고 싶으면 4라고 쓰면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4가 끝이에요. 근데 내가 찍었으면요, 내가 드래그 했을 때 얘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시험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숫자 써요. 그게 더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은 장르가 아까 드라마. 네. 똑같아요. 여기 아까 4라 쓴 거를 그냥 머리를 찍어도 된다고요. 네. 그래도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한마디만 더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거 대신 뭐요? 머리를 클릭, 오케이. 자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클릭해도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숫자를 써도 되지만 머리를 클릭하셔야 돼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우리가 아까 전에 텍스트 나누기는 한글 문서가 쭉 써 있었어요. 다 콤마나 뭐 세미콜론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눠버렸잖아요. 칸에 맞게끔 넣었잖아요. 외부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처음부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가져올 때 문제에서 어디다가 가져오라는지 그 메시지가 있어요. A3. 그래서 A3을 찍고 하시면 편하겠죠. A3 찍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시험 자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버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로드에서 그 오른쪽에 화살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로드 눌러보세요. 원하는 위치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아까처럼 시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거냐.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A3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새 워크시트, 시트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눌러줬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클릭을 해줬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뭘 가져올 거냐면
판매 실적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을 눌렀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기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기호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꾸시면 되겠죠? 뭐를요? 공백. 그럼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차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의 화살표 눌렀을 때 차이가 뭐였어요? 로드하면 바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로드하시면 위치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죠. 일단 다음으로 로드 한번 눌러줬습니다. 클릭했어요. 이 안에다 넣을 때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새 시트 만들 거죠? 새 시트 요거 선택된 거를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었죠.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바꿔달라 했어요. 이름 바꿔야겠죠? 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판매 실적 바꾸시면 되고요. 엔터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 판매 실적을 앞에다가 갖다 놔라, 뭐 뒤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도 이동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이동 가능하니까 어디에 갖다 놓으라 있으면 그것까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구분이 무용인 예매량의 합계 계산해서 21셀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조건은 여기다 써달라 했어요. 네, 조건은 여기다 써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다가 뭘 써달랬냐? 매를 붙여달라 했어요. 우리 매 쓰는 방법 뭐였어요? 함수 쓰고 맨 뒤에다가 뭔가 쓸 때는 and, n% 쓴 다음에 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n% 매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sum, dcount, daverage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했습니다. 뭐 쓰면 돼요? 이 셋 중에 뭘 쓰면 돼요? 썸이죠? 예매량의 합계니까 1번은 일단 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여기다가 구분이 무용 한번 쓰시면 되겠고요. 구분이 무용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함수는 dsum을 쓰시면 되겠죠. dsum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d시리즈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예매량을 알고 싶은 거죠? 예매량은 몇 번째세요? 5번째. 5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이 무용이었으니까 구분이 무용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4751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근데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 이 뒤에다가 뭘 붙여달래요? 네. 매를 붙여달래요. 이럴 때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 쓰는 게 아닙니다. 함수에서는 다 n%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숫자 7번 위에 and 있죠? and 얘를 넣는 거예요. and. 네. 함수가 끊어지고 또 함수를 쓸 때 그때도 and예요. 뭔가 다 연결시켜서 붙일 때는 an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이제 매를 쓰면 되겠죠. 매는 문자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네, 큰 따옴표 매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4751매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에 1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n% 기능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 또는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 쓰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뭔가를 붙일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2번에서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AND 조건이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이에요. 고급 필터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급 필터. 네. 고급 필터 AND니까 옆에다 한 줄로 쭉 써주시면 되겠죠. 지점이 강북이면서 그 다음에 판매량이 70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 알고 싶으면 뭐요? 판매 총액이라고요.
판매 총액. 자, 그러면 일단 쓰면 되겠죠? 지점이 어디요? 강북. 예, 지점이 강북이면서 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 판매량이 700 이상이니까 어떻게 써요? 크거나 같다 700. 크거나 같다 700.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알고 싶은 거는 판매 총액이니까 지금 뭐 D썸, D카운트, D에버리지 나오는데 뭘 쓰면 돼요? D에버리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전체 범위를 잡아줬고요.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판매 총액의 평균이죠? 그래서 4. 숫자 4를 써줬죠.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드래그만 하시면 되니까 네, 드래그만 잡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16만 2천 네, 나오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도 한번 해보세요. 봉사활동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 수. 홍보부의 사원 수입니다. 예? 일단 힌트. 여기서 쓰는 거는 지금 함수가 뭐뭐 있었냐? D카운트, D카운트 A, D썸 나왔어요. 숫자예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썸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카운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카운트도 숫자만 셉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 구별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뒤에다가 A를 붙이면 된다고요. 올, 디카운타, 디카운트 A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문자도 읽을 때 써요. 그래서 문자가 나왔을 때는 디카운트 A라고 쓰는 게 좋겠죠. 부서가 어디요? 네, 부서명이 여기다가 이제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D 카운터 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읽으시라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전체.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게 데이터베이스 콤마 필드값 네. 네, 사랑의 집이죠. 그럼 몇 번째 있는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썼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아까 전에 부서가 홍보부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넣어주시면 끝났죠. 4번까지만 딱 요번 시간에 끝내보죠. 자, 지금은 조건 쓰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바로 있잖아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라면요. 여기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드래그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에서 최저 빼라 했죠? D max 잡으시면 되고요. 위에다 쓸게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 범위 잡아줬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판매가. 네, 판매가를 알고 싶은 거죠? 4번. 네, 판매가는 네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누구요? 제조회사가 상공이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제조회사 상공.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 빼려면요. 최소값은 뭐겠어요? D min.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죠? 콤마 4. 마지막에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죠?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게 나오겠죠. 가운데 빼기만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30만 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